전라북도와 국회의원 당선인 10명이 오늘 첫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3당 체제에서 맞는 첫 간담회를 통해 10명의 당선인들은 지난해 전국 꼴찌인 국가예산 증가폭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해외 연수 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군산시의회가 최근에는 연수 시기에 대한 논란까지 빚고 있습니다. 위탁 사육 한우를 줄이겠다고 약속한 전북의 축협들 가운데 유일하게 무진장 축협만 약속을 깨 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보행을 방해하는 인도의 각종 시설물들을 아예 없애거나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전라북도가 20대 총선 당선인 10명과 첫 만남을 갖고 현안을 조율했습니다. 당선인들은 3당 체제를 잘 활용하면 전북의 힘이 3배가 될 수 있다며 국가 예산을 크게 늘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보도에 김철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20대 총선 당선인들과 함께한 정책 간담회에서 3당 체제를 환영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국가예산 증가폭이 0.7%로 전국 꼴찌였다며 올해는 25%가 늘어난 6조 9,970억 원의 국가예산 확보에 힘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 정운천 당선인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전북에서 20년 만에 여당 의원이 나온 만큼 올해 국가예산 증가폭을 50%로 늘려 7조 원 시대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3당 체제가 됐으니까 올해 그렇게 의욕적인 그런 예산, 공격적인 예산 노력을 이제 해야 할 때가 왔다. 한 50% 증가합시다. 50%. 낙후된 전북을 발전시키는데 초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당을 떠나서 우리 전북 땅이다 하는 동지의식을 가지고 우리 전북 발전을 이끌었을 때 우리 도민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소야대로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이 사실상 확정된 만큼 전주를 금융도시로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전주 확정을 발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주는 제3의 금융타운, 서울, 부산에 이어서 제3의 금융도시를 자신감을 갖고 이제 당장 오늘부터 추진해도 됩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확보를 위해 상임위 중복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임위 배정 문제를 기왕이면 좀 골고루 10개 상임위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부분하고 예결위 간사가 꼭 나와줘야 된다. 당선인들은 또 2023년 세계 잼버리 유치와 전라선 KTX 증편,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확대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3당 체제를 맞은 전북 정치권이 건강한 경쟁과 초당적인 협력으로 뭉치면 전북 발전을 이끌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군산시 의회가 지난 2006년부터 해외 연수를 다녀올 때마다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최근엔 해외 연수 시기에 대한 논란까지 빚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산시 의원들이 지난 2014년 선진지 견학을 위해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를 다녀온 뒤 공개한 연수 보고서입니다. 20쪽이 넘는 보고서가 대부분 문화와 관광지 소개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는 정보들입니다. 연수 목적인 새만금 신항만 건설과 인공섬인 금난도 개발을 위한 정책 제안은 겨우 2쪽으로 일반적인 내용뿐입니다. 군산시 의회는 지난 2006년부터 해외 연수를 다녀온 뒤에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지만 부실한 내용 때문에 관광연수란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군산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스위스와 프랑스 등으로 해외 연수길에 오르자 또다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2달 뒤에 상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면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의원이 바뀌게 돼 연수 결과를 효율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시기적으로 만약 다음 상임위가 구성되고 그 상임위가 갔다 오면 최소한 이제 시간을 통해서 그 정책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상임위가 변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좀 아쉬움은 남을 것 같습니다. 군산시 의회의 해외 연수가 부실에 이어 시기를 놓고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면서 시민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주 항공대대 이전 사업이 국방부의 최종 승인을 받아 다음 달에 이전 공사가 시작됩니다. 전주시는 국방부가 항공대대 이전 사업 실시 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이전에 필요한 사전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며 다음 달 중에 이전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이전 부지의 93%를 협의 보상과 토지 수용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능형 로봇 보급과 로봇 융합 비즈니스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지능형 로봇 보급과 로봇 융합 비즈니스 사업은 오는 2018년까지 9억 원을 들여 지역 로봇 발전 전략을 세우고 로봇 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북도는 이 사업으로 그동안 관심을 기울여온 농업용 로봇 산업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북의 7개 농축협은 2년 전 위탁 사육하는 한우를 단계적으로 줄이겠다고 약속했는데요. 무진장축협이 유일하게 약속을 깨 농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농민단체들과 전북의 7개 농축협은 2년 전 위탁 사육 한우의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대기업이 한우 산업에 진입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매년 13.5%씩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각서까지 쓴 무진장 축협만 오히려 위탁우를 1000마리 이상 늘렸습니다. 성난 농민들이 무진장 축협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벌써 저희하고 약속을 3번이나 어겼습니다. 3번을 안 어겼더라면은 옛날에 송아지 한 마리에 80만 원, 90만 원 할 적에 예탁으로 전화를 했으면은 지금은 전체가 다 자기 소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겁니다. 무진장 축협은 위탁 사육을 희망하는 농가가 많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올해 1200마리를 줄이거나 농가 자본으로 직접 키우는 예탁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동북 산악권이 지금 사실은 그 축산 두수도 엄청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축산을 믿고 돈은 없고 그래서 요구를 해서 늘어나긴 통깁니다. 농민단체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1200도 줄이고 이후에서 다음에 협상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지도부가 바뀌고 또 동력이 떨어지면 더 확대할 그런 음모가 뒤에 숨어 있지 않나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다음 주에 또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해 당분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복분자 재고량이 갈수록 늘어나 농가의 시름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북도 의회 최영일 의원은 복분자 재배 면적이 늘고 소비는 줄어 전북의 복분자 재고량이 고창 622톤과 순창 210톤 등 모두 931톤이나 돼 오는 6월 수확철을 앞두고 재고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를 걷다 보면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물론이고 보행을 방해하는 각종 시설물이 많죠. 전주시가 앞으로 이런 구조물을 아예 없애거나 통합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의 한 도로변 인도입니다. 가뜩이나 좁은데 한복판을 차지한 가로수에 가로등과 신호등, 도로 표지판 기둥까지 있어 더 좁아졌습니다. 쓰임새를 알 수 없는 이 기둥은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는 것은 물론 녹이 쓴 채 방치되면서 도시 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미관상에도 안 좋은 것 같고. 걷는데도 좀 불편하시고요? 네네. 걷는데도 좀 그렇고. 좀 답답하기도 하고요. 전주시가 시민 보행을 방해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는 인도의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불필요한 시설물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철거 대상에는 이용률이 갈수록 떨어지는 공중전화 부스와 우체통도 포함됩니다. 여러 기둥에 나뉘어 설치된 신호등과 가로등, 도로 표지판 등은 한 개의 기둥에 모아 인도를 넓히기로 했습니다. 지주가 3개, 4개 서 있던 것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세우게 되면은 그만큼 공간도 넓어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걸어 다닐 수가 있고. 하지만 시설물마다 관리 기간이 모두 다르고 만만치 않은 정비 비용을 누가 대느냐는 과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조만간 시설물 관리 기관과 실무 협의회를 꾸린 뒤 협약을 맺고 시범 지역을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메르스 등 각종 감염병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감염병 관리본부가 전북대 병원에 설치됩니다.
전라북도는 질병관리본부의 지원을 받아 오는 7월부터 전북대 병원에서 감염병 관리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관리본부는 감염병 상시 감시 체계를 만들고 병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하는 등 감염병을 관리하고 대응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전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처음으로 장애인 공무원을 위한 편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으로 교육감은 장애 유형과 등급, 업무 난이도에 따라 소속 장애인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근로 지원인 서비스와 보조기기,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가 유네스코의 비정부 기구인 NGO에 선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도의회 최은희 의원은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비정부 기구인 NGO 참여를 규정함에 따라 전북에선 전북대 무형문화연구소가 다음 달에 유네스코 NGO로 선정될 게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문화가 소식입니다. 전주 시민의 휴식처인 경기전을 소재로 한 미술전과 한국 로켓 신화 들국화의 공연 소식 등을 전해드립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눈 내리는 경기전의 모습을 흔들리는 바람과 달빛이 비추는 따뜻한 느낌으로 담아냈습니다. 한지 위에 내려앉은 아늑한 느낌의 한옥은 옛 사람들의 숨결과 향취를 표현했습니다. 거친 질감으로 그려낸 40년 전 경기전의 풍경은 색다른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메마른 나뭇가지 위에 버티고선 한옥 조형물은 죽은 나무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습니다. 어린 시절 경기전과 한옥마을에서 꿈과 희망을 다졌던 전북의 작가들이 시민의 쉼터 경기전을 새로운 시각으로 조명했습니다. 작가는 인간이 배제된 조선소 생산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담하게 표현했습니다. 선박 제작의 치열함과 플랜트 내부의 정교함이 형형색색의 빛깔과 어우러져 역동적으로 다가옵니다. 기하학적으로 얽힌 거대한 철 구조물에 생명을 불어넣어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조선소 용접사에서 사진작가로 변신한 조춘만 작가의 작업은 그의 치열했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80년대 청춘의 열망과 절규를 대변했던 한국 로켓 전설 들국화가 데뷔 30주년 헌정 공연을 엽니다. 서울을 제외한 유일한 지방 공연으로 전인권의 꺾이지 않는 열정을 확인하고 여러 뮤지션들을 통해 들국화 음악의 다채로운 해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JTB 뉴스 조창인입니다. 전라북도와 민간 환경단체, 기업이 함께 주관하는 제9회 그린웨이 환경축제가 내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82개 단체와 기업이 참여해 재활용 나눔장터와 환경인형극, 연비왕 에코드라이빙 등 66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에서 불법 사항을 신고한 제보자 3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이들 신고자들은 총선 예비 후보자 자원봉사자의 70만 원 금품 제공과 시의원 예비 후보자의 식사 비용 제공, 그리고 총선 예비 후보자의 유사기관 설치를 신고해 각각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언론사를 사칭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기획사 대표 46살 고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전주의 한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 4명을 고용한 뒤 언론사를 사칭해 3천여 명에게 전화를 걸어 여론조사를 한 혐의입니다. 전주지법 형사 3단독은 아침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에 있는 동료 환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3년 전남 장성의 한 병원 병실에서 58살 김 모 씨가 매일 아침 6시에 병실 창문을 열어 자신의 아침잠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김 씨의 머리를 둔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북은 오늘 완주가 26.5도, 전주는 25.8도까지 올랐습니다. 밤부터는 안개가 끼고 짙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2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에서 24도로 오늘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도 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해상에는 짙은 안개가 끼고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모레까지 황사가 이어지는 곳이 있겠다며 어린이나 호흡기 질환자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